또한 설로 석기를 만들면은 설로 석기를 만들면 나중에 부러지면 이것을 재련을 통해서 이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무거워가지고 되게 깊게 갈 수도 있는데, 돌로 만든 농기구의 경우에는 이게 한번 부러지면은 복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바로 농업 생산력이 섞이는 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철기가 이때 당시에 보급이 되게 되면서 바로 농업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땅도 훨씬 더 깊게 갈 수 있고, 깊게 가면은 땅 속에 더 숨어있는 영양분을 바깥쪽으로 전부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농사가 훨씬 더 잘 됐고, 동감 1번.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 시대 때는 전쟁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엔 몇천 명씩 막 죽고 그랬는데,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한 싸움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전부 다가 남자라는 거죠, 대부분 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남성을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서 바로 농사에 소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감 2번, 바로, 우경보급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동감 2번. 동감 3번은 상공업 발달. 즉, 이렇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좀 많아집니다. 농업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 농사 짓던 사람이 자기 집에 식량이 되게 많이 쌓이게 됐는데, 이 많이 쌓인 식량을 나 혼자 다 먹어도 남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버린다. 2번, 판다. 3번, 기부한다. 정답은? 3번? 기부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기부를 받을 사람들도 알고 봤더니 그 기부를 받을 물건이 되게 많아요. 필요 없잖아요. 버리면 너무 아깝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농산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팔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는 공업도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각국이, 특히 전국시대 때의 7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마다 각각의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 본격적으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감이 4번, 그래서 화폐 사용. 동감이 5번, 도시와 시장의 발달.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시장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해야죠. 근데 시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기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요. 그 다음에 3번 정치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변화에서는 바로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청동기를 이제 그만 만들고 철기로 이때 당시에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철기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방팔방 막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정복하는 과정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되면서 철기를 만들지 못했던 세력들은 철기를 만들었던 세력에게 전부 다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전부 다 점차 사라지게 되고, 국가가 점점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국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왜? 전쟁을 일으키는 주된 세력이, 최고 대장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집권 국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해서 활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철기 사용의 변화는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설명이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 제자객가. 1번의 배경에서는 동감 1번. 근데 문제는 각국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래 관리는 지배계층만 될 수 있었어요. 혹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사제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족의 자식이거나, 아니 지금 따지면 이제 부자의 자식이랑 자손이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손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요? 노력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똑똑할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부자가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부자는
후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고급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은 그런 도움 같은 거 받지 않아도 진짜 천재인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국가가 크고 강력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쉽게 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었던 춘추 전국시대 때 국가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로 국가를 부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바로 신분에 따라서 인재가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분 차별을 빼고 능력 중심의 바로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지금 제자백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배경 동감 1번에는 혼란의 극복을 위해 인간 본성에 주목한 학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감 2번은 제후들의 빈칸에 적혀있습니다. 부구 강병을 위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에서는 바로 제자백가가 있는데요. 근데 바로 첫 번째는 이 별표 2개가 아니에요. 별표 2개만 쓰세요. 별표 2개가 바로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할걸요. 바로 그 사람은 공자라고 하는 분이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체계화시켰던 분이 바로 맹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쓰여 있었네요. 동감 1번 공자와 맹자.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인과 예를 통해서 바로 이제 사람을 교화시키면 그러면은 그들이 전자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질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도덕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을 법으로만 열심히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강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그럼 나 법만 피하면 되지.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법만 피하면 되지. 법만 피하면 정부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딱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법은 피하면 되지. 난 나쁜 짓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창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이 나쁜 일이고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자신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고, 이 표현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예를 통해서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충과 효예요. 더 원초적인 것은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부모님께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임금에게도 충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원초에 보면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념이 이 시대 때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아닌데 후대에 이뤄가지고서 대히트를 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히트 치냐면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유교를 읽게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육아에 대해서 유념 있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법가입니다. 법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한비자라고 하는 분이, 상황이라고 하는 분이 본격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한비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동감 1번. 동감 2번. 이분들은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게 아무리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 안 해주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과 한비자는 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거기에 적당한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법가가 바로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등용이 됐을 때, 이 진나라의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동문하고 동쪽에 어떤 성에서 동쪽에다가 나무짐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이 나무짐을 서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황금을 5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아무도 안 옮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가 뻥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진나라의 왕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상황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2배로 늘리세요. 그래서 금액을 더 2배로 늘리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걸 보고서 자기가 한때 마침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여유가 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 한번 그냥 속았다 스치고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진짜 그 나머지를 옮겼어요. 등에다 내고서 단성문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관가에 가서 내가 옮겼습니다 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시키면은 국가 시킨 것을 하면은 상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법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전역을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바로 도가입니다. 도가는 이분들은 동그라미 1번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분이 나서셨고, 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그냥 냅둬라, 왜 이렇게 그냥 자꾸만 제한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2번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추구한다, 즉 사람들을 그냥 냅두고서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잘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인간신앙과 결합해서 나중에는 중국의 자체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되게 성행을 했었던 종교인 도교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묵가인데요. 이 묵가는 좀 독특합니다. 동그라미 1번 묵자라고 하는 분이 이걸 주장하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차별 없는 사랑, 경애를 강조합니다. 즉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곧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사랑이 아닌 바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는 사랑을 해야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정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사상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묵가인데, 이 묵가는 춘추전국 시대 때는 대유행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띵노트 잘 작성을 해주세요.